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과 지니어스법 2편입니다. 그럼 보시죠. 금이 화폐일 때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폐처럼 구매력이 떨어졌으며 금 본위제 하에서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지니어스법에 대한 얘기니까 미국 역사에서 유명한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와 관련한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 당시 뉴욕 트리뷴의 기자로 고용되어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를 취재하게 된 베이어드 테일러는 같은 해인 1849년 여름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맞이한 상황에 충격받은 테일러는 자신이 쓰려는 내용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경제에 대한 테일러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고 결국 1849년 골드러시를 촉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테일러 개인 얘기만 하고 넘기면 섭섭하니까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가해보면 1849년 당시 뉴욕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하루에 1달러에서 2달러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문 도박꾼들이 개인적으로 빌리던 호텔 방 임대비가 오늘날 가치로 약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월 1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골드러시 당시 금값으로 환산한 캘리포니아의 인플레이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금이 없었던 뉴욕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상승했으며 캘리포니아 인플레이션 현상은 튤립 버블과 비슷한 지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금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19세기 중반 당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액면가가 20달러였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50달러짜리 금화를 주조하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1달러와 25센트 동전까지 모두 금으로 주조되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덕분에 미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1달러 금화까지 주조할 수 있게 되었고요. 테일러가 쓴 유명한 사례 중 하나를 옮겨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사람이 지난 가을에 4만 1천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하고 사망하고 그의 빚을 갚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그가 남긴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으며 빚을 갚은 후에도 상속인들은 연간 수입으로 4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120만 달러를 벌었다. 이런 사실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으며 매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그 말을 당연히 믿고 있지만 처음에는 마치 미친 뿌리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떠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테일러가 말하는 미친 뿌리는 중세시대 먹으면 광기를 유발한다고 믿어진 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리풀이나 독미나리를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그래왔듯이 돈은 유형 자산에 따라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오늘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 법전에 따라 시행된 임금 및 가격 통제였습니다. 즉, 최초의 돈은 오늘날 달러 지폐와 다르지 않았으며 화폐는 항상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지배적인 경제의 동전 또는 주화는 항상 그랬듯이 국제적인 교환 수단이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아테나의 부엉이를 모방했습니다. 즉, 당시 아테나의 부엉이는 오늘날 미국 달러와 같았으며 실질적인 준비통화 역할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또한 1878년에 미국은 무게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등 아시아 무역에 사용할 목적의 무역 달러, 트레이드 달러로 무게가 27.22g,
순은 무게는 0.7874온스였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 달러, 도메스틱 달러로 또는 모건 달러로도 불렸습니다. 무게 26.73g, 순은 무게는 0.77344온스였습니다. 무역 달러와 국내 달러 은화의 무게가 달랐던 이유는 서양과 중국의 은 본위제가 달랐기 때문이고요. 로마 동전은 일본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인도와의 향신료 무역이 활발했으며 인도에서는 로마 금화 아우레우스보다 훨씬 더 무거운 모조품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희귀 동전들을 소개했는데 동전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오로지 금과 은만이 부의 저장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화폐 역사의 짧은 시기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절에는 청동의 내재적 가치, 즉 청동을 칼이나 쟁기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 가치에 기반을 뒀는데요. 미노스인들이 처음 사용한 청동 주괴는 양가죽 모양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해당 주괴가 나오기 전 교환 수단이 양의 가죽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편 페르시아인들이 발레리아누스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고 로마가 그를 구출하지 못하자 로마 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실제 금속 함량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던 로마 주화는 당시 은행들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원전 260년에 아우렐리우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작성한 문서에는 이집트 금융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은행가들이 황제의 신성 주화를 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은 까닭에 관료들이 비난했으며 모든 은행 소유주에게 위조 및 위조된 동전을 제외한 모든 동전을 받고 교환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고대 중국에서는 돈이 조개였고 아프리카에서는 돈이 소였고 그리스 등 고대 서양 세계 일부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소가 돈이었습니다. 은은 철사 형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거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돈은 항상 상징적이었으며 돈은 부의 저장 수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경기 순환에 따라 변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자가 보기에 지니어스법 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미국의 부채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스테이블 코인과 지니어스법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